라이브 클래스 원포인트 레슨의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군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요. 다시 이제 영어의 기본기를 배워볼 건데, 일단 우리가 본 강의, 영자 신문을 읽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기들을 첫 번째 강의부터 세 번째 강의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부사입니다. 자, 부사라는 거를 왜 하필 1강에 뒀냐면, 우리가 문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길면 길어질수록 읽기가 어려운데, 문장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의 부사가 많아지거나 또는 부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핵심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서 핵심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파악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부사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첫 번째 볼 거는 뭐냐면 부사의 위치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글자로 써 있는 거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 바로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부분 외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부사 단어, 부사 단어, 부사 단어, 결국 뭐냐면 다 부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장 내에 들어가서 이미 나와 있는 문장 내에 해석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 이게 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할 때는 부사를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어 동사 위주로 해석을 해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시면은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사 단어가 아니고 바로 부사 구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부사 단어는 말 그대로 한 글자짜리 부사가 됩니다. 반면에 부사 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기 때문에 글자 수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겠죠.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사 단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앞에 들어가거나 아예 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3번에 보시면은 이번엔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부사 구, 즉 구보다도 조금 더 깁니다. 역시 얘도 부사 역할을 하는데 2번과 마찬가지로 문장이 있어서 가장 앞이나 뒤에 들어가서 의미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의 구조를 파악해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나머지 핵심을 읽는 것인가. 아시겠죠?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부사 형태인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사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게 영어로 어떻게 짜여지냐면은 부사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썰렁해요. 말 그대로 부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펠링이 이렇게 ly로 끝나는 녀석들, 이런 게 바로 부사 단어가 되고요. 반면에 부사 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은 이 안에는 실제 부사 단어가 안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단어는 사실 ly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이 쉬운 반면에 부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작 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부사구는 뭐냐면 전치사 그리고 명사. 예를 들어서 in the school, 학교에.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장 내에 쓰면은 이미 나와 있는 주어 동사 외에 이거를 씀으로써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동사 명사나 동사 ing 명사나 동사 pp. 근데 특징이 뭐냐면 pp 같은 경우는 뒤에 알파가 온다. 자, pp가 뭐냐면 차차 배울 건데 기본 동사의 끝이 보통 ed 형태와 같은 마지막 형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end, sent, sent에 있어서 그 마지막 sent. 그런 거 우리가 pp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투동사랑 ing 같은 경우는 명사가 붙고, 예를 들어서 to meet friends, meeting friends 이런 식으로. 반면에 pp 같은 경우는 왜 알파냐면 명사가 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문을 봐야지 알아요.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상징하듯 절, 말 그대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랑 절을 더해서 because 이런 식으로 접속사 because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뒤에 절 we are tired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또 부사 역할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론만 들으시면 정확히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예문에 넣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부사를 분석해 볼 건데요. 노란색 글자로 써 있는 게 각각 문장에서의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사용한다 스마트폰.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끝내도 상관이 없으나 노란색 부사를 적음으로써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다음에 종종 또는 자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부사가 되는데요. 그 밑에 걸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They plan to hold a conference. 그래서 그들은 컨퍼런스, 그죠? 회의를 주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말을 더 하고 싶으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부사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to 동사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to explain the situation.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단어가 그냥 무턱대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면서 점점 길어지되 그 안에서의 구조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잠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 보시면은 We have to finish installing the sign. 이게 뭐냐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끝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괜히 노란색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추가되는 거죠. 뭐가 추가되냐? 해석상 Although it rains.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씀으로써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또 의미를 추가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실제 우리가 이제 부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보세요. 스튜던츠, 학생들은 go to the school. 학교를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적어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오늘. 이 말을 하긴 하되 말을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부사로 말씀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거를 말하되 부사로 말한다. 뭘로 말할 것 같으세요? 오늘. 오늘인데 부사야. 그렇죠. 바로 today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걸 보시면은 today라는 게 여기 없어도 말이 돼. 근데 today를 씀으로써 이걸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장이에요. Students go to the school.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늘이 아니고 월요일에요. 그죠? 그럼 보시면은 월요일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해볼까요? Monday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얘만 쓰면은 월요일은 맞는데 월요일애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결국 뭐냐? 이미 나와 있는 명사라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거의 합산이 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해석상은 애가 들어가는 건데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지면서 이 문장 내에 하나의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네 글자가 하나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치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합쳐지면서 글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울리는 on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결국 뭐냐면 완벽한 절에다가 말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그죠? 그럼 단어가 추가됐어요. 그걸 보시면은 월요일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monday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월요일을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금요일을 써야 돼. 그럼 금요일, Friday 금요일. 자, 근데 이러고 끝나면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기까지만 적어도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말을 더 할 거면은 여러분 이제 부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명사만 두 개 이렇게 적어 놓고서 끝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치사 명사를 합쳤던 것처럼 여기다가도 전치사 같은 거를 여기다가 하나 넣어서 이 먼데이랑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써서 여기 있는 Friday랑 또 합쳐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전치사 중에서 Monday부터 금요일, Friday까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 중에 그런 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from 그 다음에 to 아시겠죠? 그럼 지금 적었던 거 3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완벽한 상태 필요 성분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부사예요. 아시겠죠? 결국 뭐냐면 필요한 말 외에 나머지 말, 즉 거품을 말하는 거예요. 거품. 아시겠죠? 근데 거품이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글자 수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이제. 자, 같은 문장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그쵸?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니까 일단 영어. 여러분 영어 뜻 영어 아시죠? 영어로 그죠? 그죠? 영어가 영어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English. 그럼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와 있는 영어, 명사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된, 절이 완성된 상태에서 필수 성분이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을 명사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말을 할 거면 부사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 거냐면 배우기 위하여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중에 첫 걸음이 뭐냐면은 배우다를 쓰는 거죠. 그럼 배우다가 뭡니까? 영어로 배우다. 그렇죠. L-E-A-R-N Learn English.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다 여러분이 말을 더 하고 싶어서 해놓은 말이 뭐냐면 동사 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요.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운대. 이러고 끝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를 추가하셔야 되는 건데 그때 뜻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to.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to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run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 명사 중에 영어가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긴 부사를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또 같은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 그쵸? 근데 보시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는 영어가 있었고 이번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친구가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friends. 좋았어. 자, 근데 friends도 아까 English처럼 명사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문장을 끝내시면은 안 돼. 왜 안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필성분이야. 그래서 말을 더 할 거면 명사라면 안 되고 부사를 말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사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만나기 위하여. 그죠? 아까는 배우기 위하여였고 이번엔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는 배우다를 썼던 것처럼 이번에는 만나다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만나다가 뭡니까? 그렇죠. meet이죠. 그래서 meet. 자, 그럼 보면 아까는 learn English였고 이번엔 meet friends. 그죠? 구조는 똑같아. 동사. 근데 역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또 to를 붙여. 그래서 결국 to 뒤에다가 동사를 붙인 꼴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필요 성분 외에 내가 이 행동에 대한 목적을 말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to 동사인 거죠. 아시겠죠? 얘도 부사고 앞에서 보셨던 얘도 부사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거 외에 더 말하는 거.
거품을 만드는 거, 이게 부사입니다.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